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경제계의 숨겨진 보물지도 같은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슈퍼사이클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갑자기 훅 치솟았다가요 몇 년 뒤에 폭락하는 자원 가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석유, 구리, 금같이요. 이런 자원들은 가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슈퍼사이클이라는 경제 현상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자원시장의 숨겨진 패턴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나올지에 대해서도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다음 슈퍼사이클이 어떤 자원에서 시작하게 될지 힌트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슈퍼사이클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자원 가격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되는요, 장기간의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10년에서 35년까지 지속이 되는 거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이클은 2에서 8년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요, 슈퍼사이클은 그 몇 배 동안 영향을 미쳐줘요. 마치 경제의 조석 현상과도 같죠. 단기 변동같이 작은 파도들도 있지만요, 슈퍼사이클처럼 그 아래 거대한 흐름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슈퍼사이클은 4번 발생했어요. 첫 번째 슈퍼사이클은 1890년에서 1930년대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미국의 산업화 시대죠. 철강 생산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철강성, 석탄 같은 자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두 번째 슈퍼사이클은 1930년부터 1960년대까지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유럽과 일본 재건 과정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건축자재랑 에너지 자원이 급등을 했죠. 세 번째 슈퍼사이클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예요. 이때는 신흥국들의 산업화랑요, 석유 파동이 겹쳐졌어요. 특히 석유 가격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죠. 네 번째 슈퍼사이클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예요. 중국의 급속된 산업화가 주도를 했고요. 구리, 철강석, 니켈 같이요, 거의 모든 산업용 금속의 가격이 폭등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패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슈퍼사이클은 항상 대규모의 경제 변화에서요, 특히 거대한 국가나 지역의 산업화와 맞물려서 일어나요. 슈퍼사이클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시간이랑 스케일이 훨씬 길어요. 첫 번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요, 갑작스런 대규모의 수요가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도시화를 시도하면요, 구리, 시멘트, 철강에 대한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자원 산업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새로운 광산이나 유전을 개발하는 데는 5년에서 15년이 걸려져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환경 규제, 정치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해요. 세 번째 가격 상승을 보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요, 가격이 급등해요. 네 번째 과잉 투자가 일어나거든요. 높은 가격을 보고요, 모든 기업들이 광산과 생산시설에 투자를 해요. 다섯 번째,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요. 결국 모든 투자가 완료가 되면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거죠. 여섯 번째, 결국에는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요,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올 때까지 저가격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리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광산 회사들이 와, 이번에는 구리가 대박이다, 빨리 새 광산을 개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새 구리 광산을 개발하는 데는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모든 구리 광산에서 생산을 시작하면요, 네, 구리가 시장에 넘쳐나게 되고요,
가격은 폭락하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이요, 우리가 현재 5차 슈퍼사이클을 초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주도가 될까요? 첫 번째, 녹색 전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랑 전기차 혁명으로 인해서요,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같이요, 배터리 금속이랑요, 전기 인프라 자원의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두 번째, 탈탄소화에 대해서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요, 전 세계적 움직임은요, 특정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세 번째, 디지털 전환이에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5G 같은 거의 확산으로요, 반도체 소재와 히토류 같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5G 등의 확산으로요, 반도체 소재와 히토류 금속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메가 트렌드는요, 특정 자원의 가격을 10년에서 20년 동안 높게 유지시킬 만한 잠재력이 있어요. 특히 구리는 전기화의 핵심인 금속이거든요. 연간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요즘에 트럼프가 계속 석유 캐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AI 전기 엄청 먹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구리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슈퍼사이클을 이해하셨으면요, 이제 투자의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볼 단계예요. 자원 슈퍼사이클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원 생산에 직접 투자하자. 대형 광산 회사에 직접 투자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소형 전문 생산 업체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탐사 기업은 고위험 고수익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기업의 부채 수준이랑요, 원가라고 하죠, 생산 비용이에요. 낮은 부채랑 낮은 생산 비용을 가진 업체가요, 기업의 슈퍼사이클의 후반부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가 자원 ETF나 원자재 펀드예요.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요, 전체 섹터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특정 자원에 집중된 ETF도 많아요. 구리나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거 말이죠. 네 번째,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광산 장비 제조업체나요, 자원 운송기업이나요, 정제 및 가공기업 같은 데죠.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으려면요,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타이밍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분할 매수 전략이 효과적일 때가 있거든요. 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요, 자원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커요. 단기적으로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슈퍼사이클의 전체를 보면요, 몇백 %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슈퍼사이클에 주목을 해볼 자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구리예요. 미래의 경제 석유라고 불리거든요.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차 4배의 구리가 필요하고요. 재생에너지 소비도 구리를 대량으로 소비해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구리가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리튬, 니켈, 코발트예요. 배터리 금속들의 황금기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리튬은 공급 확대가 쉽지 않아서요, 가격 상승 압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히토류 금속이에요. 연구자석, 전자기기, 국방 장비 등의 필수인 이 금속은요, 공급이 중국에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커요. 네 번째가 수소 관련 금속이에요. 백금, 이라듐 같은 기금속은요, 수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모든 자원이 동시에 슈퍼사이클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각 자원마다 고유한 수요와 공급의 역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물론 슈퍼사이클에도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기술적인 파괴예요. 새로운 기술이 특정 자원의 수요를 급격하게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발전하면 코발트 사용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경기 침체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는 단기적으로 자원의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지정학적인 위험이에요. 주요 생산국의 정치적 불안정이나요, 무역 분쟁 같은 거는요, 공급망을 교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대체재 개발이에요. 가격이 너무 오르면요, 대체재 개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슈퍼사이클을 투자하실 때는요,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자원 슈퍼사이클이에요. 개념, 역사, 메커니즘, 그리고 투자 기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슈퍼사이클의 투자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은 10년에서 20년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펀더멘털 분석이 중요해요. 각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공급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새 광산을 개발한다거나요, 매장량 등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분산 투자가 핵심이에요. 여러 자원과 다양한 기업에요, 분산 투자하셔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네 번째, 진입 시점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상적으로는 슈퍼사이클 초기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다섯 번째, 출구 전략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든 슈퍼사이클은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공급 확대 신호가 나타나면요, 일부 포지션을 정리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슈퍼사이클은 경제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강력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이해하고 활용하면요, 단순히 시장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요, 거대한 경제적인 물결을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